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을 여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준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프리카 케냐 여행에서 알아두면 좋을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자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이라면 현지에 도착해서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 편하신 분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서 미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공식 사이트를 잘 확인하시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일례로 제 지인이 공식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았는데요.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2배인 100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도착해서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줄이 길어져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지에서 미국 돈으로 캐시로 50불을 내면은 여권사진 따로 필요 없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바로 케냐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해외 가듯이 미국 돈으로 준비해 가신다면 어려움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웬만한 곳에서는 미국 돈을 받기 때문에 따로 케냐 현지 돈으로 환전하지 않아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고요. 또 웬만한 큰 가게에서는 한국에서 가져가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면 불편함이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곳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큰 몰이 아니고 좀 외곽진 곳에 있는 ATM에 더 인출할 경우에 가끔 인출이 되지 않고 돈을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이것들을 아시고 조금 조심하시는 것도 세 번째로 인터넷 로밍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가능하시면 또 로밍을 해가셔도 불편함이 없으시겠죠. 한국에서 전화를 받으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로밍을 해가셔도 좋을 텐데요. 제 지인이 이번에 로밍을 해서 왔는데 하루에 대략 10,000원 정도 사용료를 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담스럽지 않으신 분들은 물론 로밍을 해 가셔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텐데요. 그것이 아니고 돈을 좀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지에 도착하셔서 공항에서 유심칩을 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 비용에 2주 정도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5기가 정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것에 조금 더 충전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충전하시면은 현지에서 문제없이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처럼 빠른 인터넷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인터넷으로 해야 될 것들을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두 번째로는 황열병과 말라리아 등 예방접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2020년 기준에 입국할 당시에는 황열병을 맞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한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아마도 황열병 주사를 맞은 옐로우 카드가 있어야지 입국이 가능했었는데요. 제가 입국할 때는 그런 것들을 따로 케냐에서 검사하지 않았고요. 다만 케냐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는 그 기록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나라를 또 케냐에서 이어서 가신다면 그런 내용들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라리아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하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말라리아 약을 많이 미리 사전에 먹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케냐에 머무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아시면은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산 지역에 머물고 그렇게 모기가 많지 않은 지역에 머물렀기 때문에 말라리아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닷가 지역이라든지 모기가 서식하는 지역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미리 약을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진단 키트도 있고 발병했을 때 현지에 있는 약을 먹어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미리 약을 먹어도 괜찮겠지만 이것이 간에도 많이 좋지 않고 비용도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갔다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지 이것을 보시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혹은 약사분들의 이야기들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에 관한 것입니다. 콘센트는 모양이 한국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콘센트를 준비해 가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압기는 따로 준비해 가지 않아도 이런 콘센트 앞에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것만 가져가신다면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충전 요즘에는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에 쓸 수 있는 것만 이런 것 가져가고 나머지는 멀티탭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가져가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제 모기 기피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모기가 있기 때문에 혹은 매드버기나 이런 것들이 물렸을 때 이렇게 바르면 좋은 제품을 이렇게 이 제품을 케냐에 오래 살았던 저희 지인이 케냐 여행을 간다라고 하니까 추천해준 제품인데요. 실제로 바르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모기를 쫓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가져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모기에 좀 대처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로 아셨어야 하는 게 선크림을 꼭 바르시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많이들 실천하고 있으시겠지만 여행 갈 때 선크림 꼭 바르는 것이 피부에도 좋고요. 태양이 정말 따갑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을 맞는다라면 살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햇볕에 그냥 햇볕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노출된 상태로 한 1시간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빨갛게 타버려서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 같은 것들 꼭 챙겨가시고 가능하면 꼭 선크림을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모든 여행에 마찬가지 얘기겠지만 특별히 아프리카 여행에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은 제가 12월 그리고 1월에 갔는데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하면 막연하게 몹시 더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또 춥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날씨에 대비할 수 있는 덮으실 수 있는 또 입을 수 있는 두꺼운 옷들 한두 벌 정도는 챙겨 가시는 것이 또 아프리카 여행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니는 기간에 맞춰서 한번 인터넷에 더 검색해서 찾아보시면은 또 아프리카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케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과일을 정말 좋아하는데 특별히 맛있는 망고철이어서 망고도 많이 먹을 수 있었고 파인애플도 먹을 수 있었고 현지의 음식들을 맛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파리도 다녀오고 또 현지 커피 농장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그 아래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여행을 다녀와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맛있는 커피와 티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어렵게 노동하고 그들의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도 배울 수 있었고 또 사파리의 멋있는 동물들을 또 구경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들이 그 안에 있음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생각할 거리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프리카 케냐 여행을 또 추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아프리카 그리고 케냐에 한번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곳에서 또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프리카 여행에 알아두면 좋을 7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